대통령에게 장군 진급을 부탁했다가 단 2주 만에 군대에서 쫓겨난 장군이 있습니다. 1968년 최고 권력자의 군관학교 후배이자 5.16 혁명 동지였던 한 육군 소장이 국무총리에게 줄을 대며 중장 진급을 청탁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찾아가 사정사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돌아온 답변은 뜻밖에도 차갑고 평온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면담이 끝난 직후 그 장군에게 날아든 것은 중장 계급장이 아닌 잔혹한 예편 통지서였습니다.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은 왜 자신의 오랜 동지를 단칼에 쳐낸 것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정치 잔혹사가 지금 펼쳐집니다. 역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만주 신경군관학교 시절로 올라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경군관학교 2기 출신이었고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주종 장군은 1년 후배인 3기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주군 출신이라는 강력한 군맥으로 묶여 있었으며 강복 후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는 과정에서도 함께 군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제31 사단장이던 최주종 소장은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정변 성공 이후 그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위원회 이름을 올리며 박정희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최주종은 그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군관학교 후배이자 생사를 함께한 혁명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상에 오른 직후 최주종 장군의 운명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극은 1962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8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최주종 장군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바로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무역계획국에서 근무하던 그의 조카 최하종이었습니다. 최하종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난파된 인물로 삼촌인 최주종 장군을 통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려 했던 밀사 겸 간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즉각 간첩죄로 체포되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조카 최하종은 사상 전향을 끝까지 거부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훗날 36년 동안 복역하며 비전향 장기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권의 실세이자 군사단장의 직계 친척이 북한의 대남밀사로 난파되었다는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게 엄청난 안보적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최주종 장군 자신이 직접 모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군 통수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주종이라는 인물에게 치명적인 안보적 결함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3년 3월 두 번째 치명타가 터집니다. 이른바 군 내부의 알래스카 토벌 작전으로 불리는 반혁명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와 김종필 중심의 주체 세력은 군부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던 함경도 출신 군맥 일명 알래스카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 성진 출신이었던 최주종 장군 역시 이 반혁명 사건에 연루되어 전격 구속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비록 보석과 사면 과정을 거쳐 풀려나긴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최주종 장군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완전히 밀려나 후방보직인 육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혁명 주역에서 한순간에 경계 대상자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68년이 되었습니다. 소장 계급에 머물러 있던 최주종 장군은 군생활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장관급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군을 떠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주종 장군은 자신이 활로를 뚫기 위해 만주군 선배이자 당시 정권의 2인자였던 정일권 국무총리를 찾아갑니다. 평소 정일권 총리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던 최주종 장군은 자신이 이번
중장 진급 대상에 올라 있으니 부디 힘을 써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건넸습니다. 동향이자 만주군 후배의 절박한 청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정일권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넌지시 장군 진급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이번 장군 진급 인사에서 최주종 장군을 선처하여 중장으로 진급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냐며 은밀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정일권 총리의 청탁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 총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정 총리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잘 알았다는 취지의 아주 담담하면서도 차가운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총리의 말을 수긍하는 듯한 미지근한 태도였으나 그 속에는 엄중한 경고와 냉혹한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의 기강과 인사 통제에 관해서는 단 한치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사적인 파벌을 형성하거나 국무총리라는 정치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넣는 행위 자체를 군의 통수권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최주종 장군에게는 조카의 난파 간첩 사건이라는 안보적 리스크와 1963년 반혁명 사건이라는 정치적 주홍글씨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끝내고 불과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급의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최주종 장군에게 전달된 서류는 중장계급 발령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복무를 즉시 끝내라는 잔혹한 예편 통지서였습니다. 정일권 총리의 선처 부탁이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결심을 자극하여 최주종 장군의 군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철저하게 신봉했던 용인술과 권력관리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박정희는 사적인 인연이나 혁명동지라는 명분에 휘둘리지 않고 군의 통제와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단칼에 베어내는 냉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박정희 대통령의 조치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군권과 정치적 야망은 철저히 꺾어 놓았지만 군에서 쫓겨난 최주종 장군이 사적으로 몰락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1970년대에 외편한 최주종 장군을 대한주택공사 총재로 임명하며 경제적인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인 군부에서는 철저히 격리하되 옛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온정과 물질적 배려는 잊지 않는 특유의 상벌 기용 방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치적 야망과 사적인 친분 그리고 통수권자의 냉혹한 결단이 얽혀 만들어낸 1968년의 장군 진급 비화. 권력자의 차가운 한마디에 희비가 갈린 이 사건을 보며 과연 여러분이라면 혁명동지의 진급 청탁 앞에 어떤 선택을 내리셨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